온타리오주 콘도 절반 가까이가 투자용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면서 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콘도 투자로 손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이 났다며 신축 콘도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주 콘도의 42%는 집 한 채 이상의 콘도가 주 거주지가 아닌 콘도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콘도를 산 건데 사상 처음으로 사전 분양 콘도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를 갖고 있는 콘도 소유주의 4분의 3은 2020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평균 63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익은커녕 한 달 평균 223달러씩 손실을 보더니 올 들어 1분기 들어선 손실액이 400달러로 불었습니다. 투자자의 3분의 1이 400달러 손실을 봤으며 특히 14%는 한 달에 무려 1000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콘도 크기별로 조금씩 달라 지난해 기준 55%가 투자자 소유인 원베드룸은 56%가 4%에 불과한 스튜디오 투자자도 절반 이상이 수익을 얻었는데 반대로 투자 비율이 더 높은 원베드룸과 된 콘도주인 대다수는 매달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투자 활동 감소가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긴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지어진 유닛 59%를 합해 GTA 지역 임대용 콘도의 39%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무려 20% 증가했습니다. 일부에서 투자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이들이 없다면 임대주택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에 의존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투자는 계속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콘도 투자자는 40에서 60세 사이 이민자이고 해외 투자자는 10%에 불과합니다. 또 최근 보고서에선 소득이 11만 달러 넘고 55세 이상인 이민자들이 콘도 투자에 몰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집 규모가 더 작고 가격이 낮으면서 현금 흐름 전망이 더 좋은 교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20대 젊은 남녀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고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범행 후 경찰과 대치하던 집주인은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6시경 온타리오주 스토니크릭 바튼 스트리트 북쪽 존슬로드 322번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집안에서 급히 탈출하듯 뛰쳐나오던 28세 남성과 27세 여성이 집주인 남성이 쏜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 커플은 한 명은 보조교사로 한 명은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평범한 커플로 범죄 경력도 없는 무고한 희생자들입니다. 세입자 둘을 살해한 57세 남성은 집안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러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으며 밤 10시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하에 새들어 살던 이들과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은 여러 개의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도 주말에 2명이 피살됐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쯤 밴쿠버 서부 지역 데비와 뷰티 스트릿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이 숨졌고 이어 일요일 새벽 1시 반에는 프레이저 스트릿과 사우스 이스트 마린 드라이브에서 28세 남성이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갱당 간의 갈등이 원인일 걸로 추정한 경찰은 흉기 사건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을 포함해 올 들어 밴쿠버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은 총 8건입니다. 한편 스토니크릭 출신의 23세 남성이 토요일 새벽 1시 30분경 키치너 웰링턴 스트리트 사우스와 월터 스트리트에서 총을 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23세 피해 남성을 표적으로 총을 쏘았다며 살인 미수와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성이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을 더 빨리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족들과 더 빨리 만나고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시 임시 체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를 식별, 이들의 임시 비자를 더 빨리 승인하면서 비자 만료 때문에 승인을 거부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임시 체류 비자 처리 기간을 30일 정도로 줄이고 승인율도 98%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주권 신청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임시 비자를 가진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국외에서 신청해도 오픈 워크 퍼밋을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국내에서 초청한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민성은 오는 6월 7일부터 체류 허가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되는 오픈 워크 퍼밋 소지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18개월 추가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영주권 신청자와 임시 거주 신분의 배우자, 워크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유학 허가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를 포함해 약 2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민성은 경제 이민 다음으로 규모가 큰 가족 이민으로 올해 배우자와 파트너, 자녀 약 7만 8천여 명을, 부모와 조부모는 2만 8,500명까지 총 10만 6,5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 온타리오주 에이젝스의 한 가정집 뒤뜰 수영장에서 3살 여아가 익사했는데 날 만에 또 유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옥빌 월윅 애비뉴의 한 가정집에서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친구 생일 파티에 놀러갔던 3살 남아가 뒤뜰 수영장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이미 의식은 없었고 응급구조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펼쳤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오면서 부모는 잠시도 한눈을 팔아선 안 된다며 12세 이하 어린이와 물가에 갔을 땐 팔이 닿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선 지난 토요일 난 와이쉘 주립공원 캠핑장 인근 스터전 폭포에서 12살 남아가 가족과 하이킹을 하던 중 바위를 타고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물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꺼내려고 노력했으나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리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어젯밤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가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섭니다. 챗GPT는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화형 응답을 하는 챗봇을 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기관인 연방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엘버타, 퀘벡주는 인공지능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광범위한 정도와 심각한 영향, 전 국민적 이해가 관련된 만큼 챗GPT의 개발사인 미국의 오픈 AI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챗GPT 사용자들로부터 정보 공유에 대한 유효하고 유의미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또 오픈 AI가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이유로 정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선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챗GPT가 알려준 사법부 결정과 인용문을 법원에 제시했다가 모두 가짜로 드러나면서 제재받을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빵집 유리문을 깨고 침입한 도둑이 바닥을 청소하고 빵 한 상자를 훔치는 장면이 폐쇄표를 찍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남서쪽 던바 지역에서 지난주 금요일 새벽 3시 한 남성이 빵집 현관 유리문을 발로 깨고 들어와선 가게를 배회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더니 이후 대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와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을 청소하고 심지어 가게 안에 있는 전화기로 자신의 셀카 사진 몇 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출근 후 깨진 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주인은 청소하는 남성과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등은 그대로 둔 채
$30 상당의 컵케이크 한 상자만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곤 웃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남성을 용서하고 컵케이크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밴쿠버 경찰은 하지만 체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생태희망연대는 지난 토요일 오전 토론토 영앤 핀치 근처 핸딩 공원과 고압선 아래 산책로 핀치 웨스트 거리에서 산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러그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필상 대표는 화창한 주말 오전 2시간 동안 회원과 이들의 중고교생 자녀 등 30여 명이 운동장 주변과 주차장 주변에 널린 각종 쓰레기들을 주워 담자 이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거나 클락션을 울리며 지지를 보냈고 동참 의사를 표하는 시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햇볕에 얼굴이 타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격려와 깨끗해지는 거리를 보면서 보람이 크다는 참석자의 소감을 전한 정 대표는 앞으로 매달 플러깅 행사를 하기로 했다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생이한 단체 오픈 채팅방에 가입해 날짜와 장소 공지를 받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